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하고 어제부터 좀 가격이 많이 내렸죠. 어제 새벽에 좀 가격이 내리고, 오늘도 조금 더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더리움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더리움 차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사이클이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과거 차트 기반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강세 시장인지 약세 시장인지 일단 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차트가 쭉 올라왔고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점을 계속 낮췄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고점은 사실 계속 높아지지는 못하고 고점도 계속 낮아졌어요. 전형적인 약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파동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온 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점을 낮추고 사실 다시 한번 상승은 했지만 이게 아직 강세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저점을 찍고 예,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저점 찍고 이 직전 고점을 넘겨줘야지 방향성이 한번 다시 상승 전환이 됐다라는 걸 볼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게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장이다라고는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이런 횡보하는 과정이나 혹은 뭐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뭐 이런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를 찾는 게 지금 목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아직은 쉽게 이 직전 고점 자리인 217불대 혹은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250불대 이러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콘스탄티노플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점을 찍고 직전 최저점을 깨지는 않은 상태예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신호가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조금은 망가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점은 아직도 높은 상태예요. 예, 4시간 본 기준으로 상승 사이클을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왜 조금은 그러니까 사이클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비트코인이 약간 차트가 망가졌어요. 망가졌다는 게 저점 찍고 예, 다시 한번 상승하지 못하고 이전의 저점을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약간 훼손을 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능성적인 측면인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깨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적게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올지 이제 그걸 보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 3,200불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3,200불을 다시 한번 하향 돌파하는지 아니면 상승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비트파이넥스 차트를 보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하락 트렌드를 좀 이탈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4시간 본 기준으로 이러한 고점들을 트렌드 라인을 연결했을 때 이때 상승 돌파가 나왔거든요.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장대 음봉이 뜨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일봉으로도 보더라도 시그널이 좀 망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수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아직은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즉 제가 이제
그 50일 EMA를 상향 돌파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구간이 그 50일 EMA 상향 돌파했던 이쪽 구간이었거든요. 예, 한번 눌릴 때 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못하고 20일 EMA를 지지받을 때 이때는 사실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상승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릴 때 50일 EMA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이때도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파동에 골든 크로스가 이제 거의 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장대 연봉이 뜨지 않는 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도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시간 봉 트렌드 라인을 상향 돌파하고 지지받길래 이제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흘러내려서 지금은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즉각적으로 양봉이 뜨지 않는 한 다시 이게 EMA가 다시 한번 꺾이는 추세라서 지금 지금 차트는 좀 망가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차트는 차트 매매 하시는 분은 좀 필요하다면 가격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가격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어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항상 보는 게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사토시 마켓이라고 비트코인이랑 다른 알트코인들 간에 거래되는 차트인데 그 이더리움을 한번 보면은 사실 차트가 아직 나쁘진 않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EMA가 이제 골든크로스 이후에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오히려 이런 매물대 구간이라고 봤을 때 좋은 매수 이 50일 EMA가 좋은 그 매수 진입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차트는 언제나 내릴 때는 이러한 패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낮아지는 형태 그리고 저점 역시 계속 낮아지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에서 저 나름대로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최저점 그리고 직전 고점을 분석했을 때 지금 뚫고 올라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에서 지지 받아주면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 US 달러 마켓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BTC 마켓은 차트가 그렇게 훼손되지는 않은 상태다. 아직 상승 사이클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차트도 BTC 마켓에서 차트가 아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즉 그 말은 비트코인이 다시 조금만 가격을 횡보하거나 약상승을 보여주면 리플은 다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는 차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차트가 리플이랑 이더리움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 트론 차트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트론 차트는 지금 벌써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저점 이미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사실 이 고점까지 돌파하고 다시 한번 지지받는다면 트론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또 트론 차트를 보다 보니까 바로 보이는 게 RSI가 지금 하향 그러니까 RSI의 고점이 낮아지는데 가격은 지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라서 아마 그 트론은 한번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트론도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는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트론, 리플, 이더리움 차트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퀀텀도 뭐 양봉이 크게 떴었네요. 아직도 퀀텀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퀀텀도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퀀텀도. 이오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오스도 차트가 좀 이렇게 긍정적이진 못하네요. 52, 21 둘 다를 하향 돌파하고 직전 저점을 훼손하지는 않았는데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못해요. 바로 즉각적인 상승보다는 상승을 하더라도 긴 시간 정도 횡보를 할 것 같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내려오면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이오스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겠죠.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찍는다면 이때 진입을 해서 올라가는 상승, 올라가는 파동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적인 사람은 이 꼬리보다 약간 밑에가 깨지면 손절하는 전략을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글쎄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존재한다면 지금 정도의 위치면 그렇게 나쁜 위치라고 보이진 않아서 사실은 매매하기 지금 되게 어려운 구간이긴 해요. 사서 손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음,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적용을 해봐도 제가 좀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에서 좀 좋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38.2%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어제 그 음봉에서 바로 지지받고 즉각적으로 양봉이 오늘 떠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는 걸로 봐서 내일 9시에 복마감을 한다고 하면 오늘 저녁이나 새벽 사이에 장대 양봉이 뜨면은 38.2%에서 지지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61.8%까지는 또 가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렵네요, 진짜. 노란선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지는 몰랐는데, 근데 요 채널 4시간 봉으로 직전 고점 두 개를 이은 채널이 사실은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트 스탬프 기준으로 좀 며칠 전에 확인해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차트였는데, 이 비트 스탬프 역시도 이런 직전 고점을 연결했던 자리를 상향 돌파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저점에서 이제 A에서 B 사이클까지 상승이 나오고 C라는 자리에서 61.8%에서 그 AB는 CD 패턴을 가정했을 때 161.8%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게 약 190달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90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2차적인 상승은 여기서 이제 38.2% 조정받고 261.8%까지 상승하는 210불까지는 사실 봤었어요. 그럼 하나로 한 20만 원에서 한 23만 원까지는 사이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가격이 빠졌죠. 그래서 이 사이클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대한 추측 예측 분석은 사실상 빗나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을 한 건 아니었고 저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가능성을 열어봤던 건데 여기 또 트렌드 라인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길래 다시 이, 이 190불까지는 상승을 일단 1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그게 지켜지진 않았죠.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긴 어려운 게 지금 직전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61.8% 여기서 지지받았던 건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인 거예요. 조금 사이클이 즉각적으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61.8%인 190불까지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2차적으로 보고 있는 38.2%에서 지지받고 261.8%까지 상승하는 이 사이클은 현재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90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로 한 21만 원까지는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이클은 현재 의미가 없다고 보면,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서 바로 어, 즉각적인 상승 사이클이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78.6%에서 지지를 받는 거네요. 일단 1차적으로 190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랜만에 그 EMA가 좀 의미 있는 EMA가 나와서 즉각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되게 어렵게 만드네요, 사이클 자체를. 지금도 그렇고. 한번 업비트 거래량 한번 볼까요? 트론이 차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직접 매물대까지 강한 돌파를 했고, 그래서 지지받더라도 트론은 조정 한번 받아도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사볼만 할 것 같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근데 좀 안 좋은 게 여기 좀 올라가는 파동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요. 언제나 거래량이라는 게 강한 상승 혹은 강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좀 변곡점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이미 많이 들어왔죠. 38원에서 지금 28원 됐으니까. 이더리움은 그나마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가격이 저점 찍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내려올 때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터진 것 같아요. 절반 정도 터진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저는 참 이 차트가 그러니까 거래량 관점으로 8만 원 찍고 정말 올라갈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근데 지지부진할 때도 거래량 거의 없어요. 하락했지만 그 많지 않은 거래량 14만 3천 원. 이 거래량 분석만으로 봤을 때 이 저점이 안 깨진다고 가정하고 매수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자리일 것 같거든요. 거래량이 의외로 많이 물량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산 사람들이 계속 물량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참, 근데 비트코인 캐시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이거 막 옹호하는 세력들도 로저버, 뭐 비트메인 100만 비트캐시 보유, 뭐 상승 시그널 막 이러는데 이 로저버라는 사람도 참 비트코인 캐시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데 뭐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너무 나와서 설레발을 치는 것 같아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로드맵대로 착실하게 개발되어 있고 그 이더리움 재단이나 비탈릭 부테린만큼 이 이더리움의 가격에 상관없이 현재 로드맵을 잘 이행하고 있고, 예, 그걸 토대로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약간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이런 펀더멘탈이나 기술 발전에 오히려 이렇게 매진하는 거 보면은 좀 사실은 많이 신뢰가 가죠.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예, 로드맵대로 제일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킵이라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암호학에서 이제 이거는 사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그 암호학 기반의 영지식 증명이라는 건 사실 블록체인이 이제 탄생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암호학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지캐시가 익명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더리움도 그 세리니티가 완성되기 전에 이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면 그 TPS가 500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TPS가 15 정도, 14 정도로 고려했을 때 엄청난 상승이긴 해요. 근데 트론이 지금 TPS가 2000이라고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더리움 2.0 세리니티까지 완료되고 이더리움 2.0 시대가 열리면 15,000 TPS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초당 거래량은 이더리움도 시간상의 문제지 극복을 언제든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트론이랑 이더리움이랑 이오스랑 사실은 그 플랫폼 코인으로 많이 경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트론이랑 이오스가 현재로 기술, 그러니까 성능적인 면, 속도, 거래 속도로만 봤을 때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예, 얘들은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DPoS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예, DPoS.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냥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POS로 전환할 계획인데 지금은 POW라는 그 Proof of Work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그 수학적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그 푼 사람한테 이더리움을 보상을 해주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 블록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 그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이러한 전략에서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나온 게 사실은 DPoS예요. DPoS를 이더리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디스트리뷰트 그 POS 해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해서 디스트리뷰트 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해서 그 분산된 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산된 뭐 POS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오스 같은 경우에 BP라고 투표를 해서 1위부터 21위까지만 그 블록 생성에 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속도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가 속도가 가장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난스를 푸는 과정에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런 블록을 증명해야 되는 과정 자체가 그 여러 노드들이 그거를 작업을 해서 그 작업이 실제로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데 TPOS는 말 그대로 21개의 BP끼리만 확인하면 그 작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블록체인 정신은 많이 훼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1개의 BP, 그러니까 21개의 집단들이 이 이오스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면 중앙 집중형 방식이나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결국에 21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합의 알고리즘이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델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인데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21명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권한을. 근데 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오스랑 그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속도적으로는 일단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론이 지금 2000 TPS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초당 처리 능력이 20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은 14 정도 되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세리니티까지 적용이 돼서 POS가 완전히 완성되면 샤딩이나 캐스퍼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 그냥 POS 시스템, DPoS 그러니까 그 위임된 지분 증명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그냥 증명을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더 사실은 속도에 불리한 방식인데 기술 극복으로 15,000 TPS까지 간다고 하니까 트론에 거의 7배, 8배가 되는 성능까지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잘 분산된 분산된 블록체인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당장은 뭐 트론이 깔 수가 있어도 길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플랫폼 코인으로 저는 예전에 퀀텀이나 네오도 좀 유망하다고 봤거든요. 퀀텀, 네오, 이오스, 이더리움 뭐 이런 걸로 봤는데 지금은 좀 바뀐 게 지금은 사실 플랫폼 코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유력한 거는 트론, 이더리움, 이오스인데 지금 현재 트론이나 이오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더리움 느리다 한마디로 그 느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지적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느리긴 하지만 가장 잘 분산되어 있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로드맵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 로드맵대로 잘 진행이 돼서 개발이 된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이더리움 자체가. 그렇다고 트론이나 이오스가 실패한다는 건 아니고요. 같이 경쟁을 하겠죠. 근데 DPoS라는 걸 처음부터 애초부터 선택을 했을 거고 초반에 코인 발행을 해서 누군가에게는 많은 코인이 그렇게 쏠림 현상이 난 이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분산 원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중앙 집중형 방식과 분산 원장의 중간 형태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분산 원장에 더 가깝다면 나중에 TPS라는 그 속도적인 측면이 극복이 된다면 사실 트론이랑 이오스랑 경쟁을 하더라도 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플랫폼 코인 중에는 트론, 이오스, 이더리움 중에 자기가 좀
분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DAPP가 개발되는 플랫폼형 코인이고, 결제에 특화된 거, 송금에 특화된 거를 보면, 뭐 결제라고 해야 되나 송금해야 되나 또 약간 비슷한 형태인데, 굳이 나누자면 저는 리플 송금, 스텔라, 그리고 결제 비트코인, 결제나 자산형,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 같은 자산 형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정도로 보는데, 얘네들은 보통 지금 다 POW 방식을 써요. 얘네들은 결국엔 POS인데, 그게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냐 아니면 그냥 POS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뭘 선출을 해서 그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만 음,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트론과 이오스, 그리고 그냥 지분 증명 방식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이랑 스텔라도 굳이 따지자면 그 이미 그 노드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네트워크들을 유지할 수 있는 노드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얘들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영리 재단이에요. 그리고 스텔라는 비영리 재단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자기가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분산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 안에서만 보통 하고, 그리고 뭐 지금 그게 있잖아요. ETF. 그 스위스에서 ETP라는 게 그 ETF랑 비슷한 이제 투자 상품인데, 거기에 이제 선정된 게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이거든요. 5개 종목. 아마 이건 다른 국가들도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산 상품이 나온다면 처음에 선택받을 코인들은 이게 가장 유력한데, 이 안에서 또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겹치는 부분 이더리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인데, 이 중에 뭐 또 자기가 또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럼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시가총액 1, 2, 3위. 뭐 가장 안전해 보이죠.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오래된 걸로 따지면 라이트코인도 오래되긴 했는데,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만 투자해도 뭐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아무튼 뭐 오늘 차트도 잘 안 좋은데 뭐 차트 분석한다고 뭐 좀 하다가 좀 말이 그쪽으로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나와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눌릴 거예요. 그래서 200불 정도에 매수할 수, 이런 사이클이 나왔을 때, 고점을 높였을 때 뭐 매수해서 상승 파동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백설 한번 볼까요? 느리네요.
리플도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리플도.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